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베식타스와 빌바오입니다. 베식타스는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홈에서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공격력이 둔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3순스포르전에서도 득점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며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임모빌레의 가세가 확실한 보강이지만 전방과 이선의 연결고리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실바와 무치의 창의성이 필요하지만 빌바오의 강한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중원에서는 우이살과 테르지의 부상 결장이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적으로도 불안합니다. 핵심 수비수 파울리스타가 부상으로 빠졌고 마수아쿠의 공격 가담 시 측면이 쉽게 열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빌바오의 측면 돌파와 빠른 역습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빌바오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최근 셀타비고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니코 윌리엄스와 이냐키 윌리엄스가 측면에서 강한 공격력을 보이며 산셋이 중앙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 조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드진에서는 강한 압박과 점유율 축구를 구사하는 것이 특징이며 하프라인에서 상대를 압박한 후 빠른 역습을 전개하는 패턴이 위력적입니다. 수비적으로도 안정적입니다. 주전 수비진의 부상자가 없으며 파레데스와 비비안의 센터백 조합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르치체가 측면에서 공격 지원을 하면서도 데마르코스가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베식타스는 홈에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 빌바오의 강한 압박과 빠른 측면 공격을 막아내기는 어려운 경기입니다. 특히 베식타스의 중원과 수비진의 부상 이슈를 고려하면 빌바오가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식타스는 수비적으로 내려설 가능성이 높지만 빌바오가 점유율을 높이며 상대를 압박하면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기 흐름상 빌바오가 한 골차 신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와 스포르팅입니다. 라이프치히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공격 전개를 구사하지만 최근 수비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전 1대5 대패 이후에도 베르더 브레멘전 4대2 승, 슈투트가르트전 1대2 패, 보움전 3대3 무승부 등 최근 5경기에서 11실점을 기록하며 수비 불안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루케바, 헬리이스의 부상으로 인해 조직적인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르반과 클로스터만이 중심이 되어 수비 라인을 구축하지만 강한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공격적으로는 세스코, 오펜다, 시몬스의 조합이 위협적이며 특히 시몬스의 창의적인 플레이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원의 핵심 슐라거와 우에드라우고의 부재는 빌드업과 압박 저항에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포르팅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을 활용하는 팀입니다. 최근 벤피카, 포르투와 같은 강호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9골을 넣고 5실점만 허용하며 공격과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공격에서는 요케레스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강한 피지컬과 결정력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압박합니다. 트린칸과의 호흡도 좋으며 이들의 빠른 역습이 라이프치히의 수비 불안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에서는 모리타와 휠만드가 경기 운영을 조율하며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다만 주전 수비수 콰레스마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수비에서 다소 불안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라이프치히는 공격력이 강하지만 수비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중원에서도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압박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반면 스포르팅은 최근 강팀을 상대로도 탄탄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을 활용해 라이프치히의 수비 허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흐름상 양팀 모두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스포르팅이 한 골차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포르팅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샤흐타르와 브레스트와입니다. 샤흐타르는 4-1-4-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최근 경기력에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완전히 무너진 후 지토미르에게 0대1 패배를 당하며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클럽 친선 경기에서 루도고레츠를 4대0으로 완파하며 공격진의 폼이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원에서는 고메스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되며 후방 빌드업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며 수다코우와 본다렌코가 공격적으로 전방에 침투하는 구조를 만들 전망입니다. 최전방에서는 시칸이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바탕으로 브레스트의 불안한 수비 조직을 공략하는 핵심 자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공격진이 여전히 결정력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어 다득점 경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브레스트와는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핵심 수비 자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수비 조직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비, 르카디널, 쿨리발리, 로코, 하이다라 등 수비진의 핵심 선수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빠지며 사실상 전력 2군을 가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원에서는 카마라와 페르난데스가 수비적으로 깊게 내려앉아 지원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로 인해 공격진과의 연계가 부족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델 카스티오의 측면 크로스에 의존하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진이 최근 폼이 나쁘지 않지만 수비 조직력 문제로 인해 실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샤흐타르는 최근 경기력에서 기복이 있지만 홈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레스트와는 리그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진 붕괴로 인해 정상적인 전력을 구성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기 흐름상 브레스트와가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샤흐타르도 공격진의 결정력 기복을 고려하면 다득점 경기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양팀이 승점을 공유하는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잘츠부르크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최근 공식 경기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전에서 중원의 공백이 크게 드러났지만 직후 라스팔마스전에서 반등하며 분위기를 회복했습니다. 공격에서는 벨링엄, 음바페, 비니시우스로 이어지는 조합이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로드리고도 폼이 살아나며 공격력이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수비와 중원의 부상과 징계 이슈가 큽니다. 카마빈가, 추아메니의 이탈로 인해 중원의 수비력이 약화되었고 카르바할, 밀리탕, 바스케스까지 결장하면서 수비진 역시 최상의 조합을 꾸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발베르데가 오른쪽 풀백으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커 공수 전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잘츠부르크는 4-3-1-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전, 미투일란전에서 연속으로 대량 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조직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도 지나치게 내려앉아 실점을 막으려 했으나 수비적인 운영만으로 상대를 제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원에서는 글루흐가 공격 전개의 핵심 역할을 맡으며 최전방에는 라트코프와 예오가 배치되어 빠른 역습을 노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중앙 수비진의 느린 발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이는 레알 마드리드의 스피드 있는 공격진을 막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력이 절정에 도달했지만 중원의 공백과 수비진의 부상 이슈가 변수입니다. 잘츠부르크는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경기에서 내려앉은 전술이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레알의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흐름상 레알 마드리드가 무난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잘츠부르크가 수비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다득점 경기보다는 언더가 유리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과 맨시티입니다. PSG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템포의 공격을 펼치는 팀으로 최근 공식 경기 8연승을 기록하며 절정의 폼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유지 중이며 지난 경기에서 랑스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룹 스테이지에서 바이에른 뮌헨, 아스널, AT 마드리드와 만나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며 고전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패배하면 조기 탈락 가능성도 있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공격에서는 바르콜라가 최근 인상적인 활약을 보이며 덴벨레도 부상에서 복귀해 선발 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비진에서는 마르키뇨스와 하키미의 복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며 이들의 결장 여부가 PSG의 수비 전술을 크게 좌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맨시티는 리그에서 압도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두 번의 챔스 원정 경기에서 6실점을 허용하며 전술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원에서는 실바, 코바치치, 더 브라위너가 출전하는 조합이 창의적인 플레이를 가능하게 하지만
수비적인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디아스와 아칸지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스톤스와 아케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수비 뎁스가 얇아진 상태입니다. PSG의 빠른 공격진을 상대할 때 라인을 너무 높이 올릴 경우 하키미와 누노 멘데스의 오버래핑이 맨시티에게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PSG는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현재 분위기와 경기력 모두 최상입니다. 반면 맨시티는 챔피언스리그 원정에서 경기력이 불안정하며 최근 원정 경기에서 다실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PSG는 바르콜라와 덴벨레의 빠른 공격 전개를 통해 맨시티의 수비 조직을 흔들 가능성이 크며 맨시티가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PSG의 역습이 더 위협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흐름상 PSG가 한 골 차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두 팀의 공격력과 수비 불안을 고려하면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스파르타 프라하와 인터밀란입니다. 스파르타 프라하는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최근 공식 경기 5연승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데글림트, 말메와의 클럽 친선전에서도 연달아 승리하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페예노르트전에서 수비 불안이 드러났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비르만체비치와 사딜렉의 공격 전개가 핵심이며 라흐마니의 제공권이 세트피스에서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 수비진의 경험 부족이 문제입니다. 파낙과 비틱은 리그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빌드업 과정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밀란은 3-5-2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최근 공식 경기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엠폴리전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었으며 미드필더진의 활동량이 살아나면서 경기력이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슈퍼컵에서 AC밀란에게 2-3 패배를 당하며 수비 불안이 드러났습니다. 중원에서는 바렐라와 아슬라니가 공격 전개를 담당하지만 차라노글루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 전방으로 볼을 배급하는 과정에서 다소 딜레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마르코와 둠프리스의 측면 공격 가담은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최전방의 마르티네즈와 튀람의 호흡으로 충분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스파르타 프라하는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지만 인터 밀란과의 전력 차이가 명확합니다. 특히 수비적인 조직력이 유럽 무대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인터 밀란의 공격진을 막아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 밀란이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고 후반부로 갈수록 골이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스파르타 프라하도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다득점 경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인터밀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아스널과 디나모 자그레브입니다. 아스날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캐슬전, 맨유전에서 연이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가장 최근 경기인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후반 집중력 부족이 드러났습니다. 수비진의 부상 이슈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살리바, 화이트, 토미야스의 이탈로 인해 키비오르의 선발 복귀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에서는 웨데고르와 라이스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측면 공격진에서는 사카와 제주스의 부재로 인해 마무리 능력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털링, 하베르츠, 트로사르의 삼각편대가 득점력을 얼마나 끌어올릴지가 관건입니다. 디나모 자그레브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리그 경기에서 하이두크 스플리트, 로코모티바에게 연패를 당하며 수비 조직력 문제가 노출됐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며 잘츠부르크, 슬로반 브라티슬라바와 같은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페트코비치의 부상 결장이 치명적입니다. 최전방을 책임질 쿨레노비치가 챔스 원정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지만 상대가 아스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득점 기회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의 수치치도 결장하며 대신 루시치와 아데미가 출전해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스날은 홈에서 강하지만 부상자들이 많고 공격진의 결정력 부족이 변수입니다. 반면 디나모 자그레브는 원정 경기에서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스날이 경기를 주도할 것이지만 다득점 경기는 아닐 가능성이 크며 2-0 또는 2-1 정도의 점수가 예상됩니다. 아스날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8번째 경기는 셀틱과 영보이스입니다. 셀틱은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킬마녹전에서 다소 고전했지만 던디 유나이티드,
세인트 미렌전에서는 강한 홈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후루하시, 마에다의 일본 듀오가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마에다는 빠른 스피드와 활동량을 바탕으로 상대 측면을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드필더진에서는 하타테와 맥그리거가 중심을 잡으며 베르나르도의 공격 전개 능력도 돋보입니다. 다만 던디전에서 보였듯이 간혹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보이즈의 빠른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보이즈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빈터투르전에서는 공격진이 상대 수비를 공략하지 못했고 루도고레츠전에서도 결정력 부족이 다시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이텐이 원톱으로 배치될 전망입니다. 이 선에서는 말레스와 간보올라가 지원하며 우그리니치가 중원에서 공수를 조율합니다. 하지만 수비진의 부상 이슈가 큽니다. 콘테와 잔코가 결장하면서 수비 라인이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셀틱은 홈에서 강하고 영보이즈는 원정 경기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영보이즈의 수비진 부상 이슈와 셀틱의 강한 압박을 고려하면 경기 초반부터 셀틱이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3대1 또는 4대1 스코어가 유력해 보입니다. 셀틱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